연방정부가 주택난 해결을 위해 60억 달러의 주택 인프라 기금을 신설합니다. 상하수도와 폐수, 고형 폐기물 시스템 등 개선이 시급한 인프라 시설에 10억 달러를 투입하고 나머지 50억 달러는 연방 조건에 부합하는 주정부에 지원됩니다. 정부 조건은 중산층을 위한 타운하우스와 듀플렉스, 트리플렉스, 포플렉스를 더 많이 건설하고 인구 30만 명 넘는 지자체의 개발비는 3년간 동결해야 합니다. 또 최근 발표된 세입자 권리 장전도 시행해야 합니다. 기금이 어떻게 배분될지 알려지지 않았으나 정부는 내년 1월 1일 이전까지 각 주정부와 협의하고 여기서 무산되면 지자체와 직접 합의할 계획입니다. 이에 브리티시 컬럼비아주가 적극 환영한 데 반해 앞서 포플렉스 건설에 주저했던 온주와 지자체 직접 지원을 반대해온 퀘벡주가 연방과 합의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연방은 주택건설 촉진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각 주 정부가 협력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 밖에도 연방정부는 주택 촉진 기금으로 4억 달러를 추가 투입해 12,000여 채의 주택을 늘리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엘버타주 에드먼튼에서 안타까운 개물림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가 발생한 집에서는 올 들어서만 벌써 2차례 공격 민원이 접수돼 동물 통제 담당자가 다녀갔습니다. 지난 월요일 밤 8시쯤 에드먼튼 남서쪽 82번 스트리트과 11번 애비뉴의 한 가정집에서 11살 소년이 큰 개 2마리에게 물렸습니다. 응급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경찰이 응급소생술을 펼쳤으나 소년은 끝내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소년은 이날 서머사이드 지역에 있는 주택 거주민 누군가를 방문했다가 이 집에 사는 큰 개들에게 물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소년의 사망 경위 등을 조사 중인 가운데 소년을 공격한 개 2마리는 당국센터에 압류돼 있습니다. 사고가 난 집에서 올해 민원 2건을 접수하고 1건은 조사 중이라는 당국은 나머지 1건은 무혐의 처리됐다고 전했습니다. 애완견주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 주소지에서는 과거에도 개 짖는 소리 등으로 민원이 접수돼 경고와 티켓 한 장을 발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웃들은 비극적인 소식을 접하고는 안타까움과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 주민은 아들이 걸어서 학교에 다니는데 큰 걱정이라며 개들뿐 아니라 다른 동물도 공격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에드먼튼시는 지난해 4월부터 동물 관련 문제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자금을 늘려 투입하고 개 공격에 대한 조사와 공공교육을 시행해왔습니다. 지난달 온타리오주 광역 토론토 부동산 시장은 거래는 다소 줄었지만 구매자 간 경쟁이 늘어나면서 소폭이지만 집값은 올랐습니다. 오늘 토론토 부동산 협회는 2024년 3월 GTA에서 주택 6,560채가 거래돼 지난해 동기간보다 5%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416 지역의 콘도 거래가 큰 폭으로 줄었고 단독주택도 감소했습니다. 지난달 416 지역 콘도 거래는 16%가 감소했고 단독주택도 2% 줄었는데 반대로 반단독은 10%, 타운하우스도 3% 증가했습니다. 905 지역도 반단독과 타운하우스가 소폭 오른 데 반해 단독주택 3%, 콘도 거래는 8% 감소했습니다. 평균 집값은 112만 1,615달러로 1년 전보다 1.3% 올랐습니다. 반단독주택이 112만여 달러로 3% 상승했고 단독과 타운하우스는 거의 제자리 걸음이었으나 거래가 급감한 콘도는 가격도 0.5% 떨어졌습니다. 416 지역의 단독주택은 171만여 달러로 0.4%, 타운하우스도 100만여 달러에 육박하며 3% 상승했으나 콘도는 0.5% 하락한 73만여 달러에 그쳤습니다.
905 지역은 콘도 가격이 65만여 달러로 0.3% 오르고 반단독도 101만여 달러에 달하며 2.3% 상승했습니다. 봄철 성수기 시장이 지금보다 나아질 걸로 기대하면서 지난달 신규 매물은 15% 증가했습니다. 협회는 거래량은 1년 전보다 줄었지만 3월 말이었던 성금요일 공휴일이 거래 감소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면서 시기적인 요소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면서 집값이 오르기 전에 사려는 구매자와 집을 내놓는 판매자들이 다시 주택시장으로 모이고 있다며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구매자 간 경쟁이 더 치열해지면서 올 연말까지 집값은 오를 것이라고 협회는 예상했습니다. 한편 올 1분기만 보면 거래량은 지난해보다 11.2%, 시장에 나온 신규 매물도 18.3% 늘었습니다. 오늘 아침 7시 30분경 온타리오주 토론토 대학 헬스 네트워크에 갑작스런 시스템 중단 사태가 발생하면서 일부 서비스가 취소되고 지연됐습니다. 날씨로 인한 정전이 원인일 것으로 추정되는 예기치 않은 시스템 중단은 토론토 종합병원과 토론토 서부병원, 프린세스 마가렛 암센터, 토론토 재활연구소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로 인해 병원 웹사이트와 환자 포털 및 기록이 다운되고 환자들의 예약과 혈액 검사 등 일부 서비스도 지연되거나 취소됐습니다. 오전 9시 반까지도 시스템 중단은 이어졌다고 밝힌 병원 측은 내부 IT 직원이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토론토 하이드로와 협력하며 복원 작업을 벌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태에도 환자 안전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온주보건부는 강풍으로 인한 정전 사태가 이번 사태의 원인일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병원 시스템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병원 측은 이번 사태가 사이버 공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달부터 연방 최저임금이 시간당 16달러 65센트에서 17달러 30센트로 인상된 가운데 온타리오주 최저임금도 10월부터 17달러를 넘어섭니다. 온주 정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물가 상승률 3.9%를 반영해 현행 16달러 55센트인 최저임금을 17달러 20센트로 인상하고 또한 학생의 최저임금도 15달러 60센트에서 16달러 20센트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근로자의 연봉은 오르겠지만 중소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온주 생활임금 네트워크에 따르면 광역 토론토에서 생활하려면 시간당 25달러는 벌어야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인상되는 온주 최저임금은 오는 6월부터 적용되는 브리티시 콜룸비아주의 최저임금 17달러 40센트 다음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연방이민성이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물가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을 적용해 영주권 신청 등 이민 신청 비용과 수수료를 또 인상할 계획입니다. 인상안에 따르면 영주권 발행 비용은 현행 515달러에서 575달러로 오르고 경제이민 신청 비용은 850달러에서 950달러로 이외에 가족이민 수수료 등도 오르게 됩니다. 인상분을 계산해보면 연방기술이민을 진행하는 사람은 신청비 950달러, 영주권 비용 575달러, 바이오매트릭스 85달러를 내게 되면서 1,450달러인 지금보다 160달러 더 늘어난 2,050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정부는 2020년부터 이민 신청 비용과 수수료를 인상하고 있으며 오는 2026년 3월에 인상률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지하철에서도 이제 애플페이 익스프레스 결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레스토 카드 웹사이트엔 아직 애플페이 익스프레스가 가능하지 않다고 나와 있지만 일부 승객들은 지하철 탑승 시 애플페이 익스프레스로 요금을 결제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애플페이 익스프레스는 애플페이로 교통요금을 결제할 때 승객이 비밀번호와 얼굴 인식을 하지 않아도 애플페이에 등록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으로 애플페이를 이용하는 승객은 휴대전화를 켜지 않아도
지하철 요금 결제기에 전화기를 대기만 하면 요금이 결제되며 배터리를 다 써도 몇 시간은 요금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몇 개월 전부터 버스와 스트리트카에서 애플페이로 요금을 결제하도록 한 토론토 대중교통위원회 TTC는 지하철에 이어 올 3분기엔 애플페이에 프레스토 카드를 등록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